한국교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교 50주년 2019년 2019년은 미국 장로교 선교회의 파송을 받은 의사 선교사 토마스 A. 램비가 에티오피아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2019년은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보낸 선교사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에서 처음으로 만남의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어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 나라들이 도와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유엔의 결의에 따라 파병을 요청받았을 때에 자신의 근위대를 남한에 파병하였습니다. 3년에 걸쳐서 에티오피아 군인은 6,037명이 파병되었고 536명이 부상, 그리고 122명이 전사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후 약 15년이 지난 1968년에 한국 정부는 하일레 셀라시의 에티오피아 황제를 국빈 초청하였습니다. 황제는 영락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춘천의 공지천에 있는 에티오피아 공원도 방문하고 부산의 유엔 묘지 에티오피아 묘역에 기념 식수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황제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공주가 있었는데 당시 한국에는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공주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공주가 말한 선교사가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는 좀 더 규명될 여지가 있지만, 여하튼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 에티오피아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는 현지의 초청에 의해서 그 선교 사역이 준비되고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영락교회 담임이면서 총회의 세계 선교부장을 맡고 있던 한경직 목사는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박희민 목사에게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로 갈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해 1968년 8월 영락교회에서 박희민 선교사 부부의 에티오피아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에 에티오피아 대사관이 없는 이유로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그 이듬해인 1969년에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하였습니다. 박 선교사 가족은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약 1개월 머무르면서 적응하였고, 한 달 후에는 당시 미국 장로교 선교센터가 있는 덴비돌로 아디스아바바에서 서쪽으로 약 63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덴비돌로는 그때를 기준으로 50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인 토마스 램비가 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박희민 선교사는 덴비돌로에 도착하여 오로모어를 공부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아마르냐와는 달리 오로모어는 쿠시틱입니다. 박 선교사는 5, 6편의 설교를 오로모어로 번역하여 외운 후에 지방교회를 순회하면서 현지어로 그 짧은 기간 안에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박 선교사 부부는 선교센터 미션 컴파운드에 살지 않고 현지인 마을 속에 들어가 집을 얻어 살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박 선교사 부부는 미국 장로교 선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였고, 동시에 에티오피아 현지 교회의 사역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아내인 박영자 선교사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주일에 3, 4일 일하고 남는 시간은 동네 부녀자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1971년 박 선교사의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 치료가 어렵게 되자 미국으로 치료차 아내와 아이들이 갔고, 뒤이어 박 선교사도 가족과 합류하였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에티오피아 국내 정세로 말미암아 미국 장로교 선교회는 박 선교사에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이후 에티오피아로 복귀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하지만 1974년에 에티오피아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현장에 있던 선교사들도 추방되면서 박희민 선교사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복귀하지 못한 박희민 선교사는 카나다와 미국에서 디아스포라 한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였고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희민 목사는 미국 LA에 있는 나성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총회는 50년 전 한국교회가 박희민 선교사 부부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파송한 역사를 기억하며 당시 박 선교사가 소속되어 일했던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교회 메카네 예수스, 에티오피아 이반젤리컬 처치 메카네 예수스 교단의 게스 요나스 이게주 총회장을 제103회 총회로 초청하였고 요나스 총회장은 총회 에큐메니칼의 밤 예배에 설교하였습니다. 2019년 2월 박희민 선교사가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지 만 50년이 되는 때에 통합총회의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 메카네 예수스 교단이 주최하는 한국교회 에티오피아 선교사 파송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양 교단의 상호 양해 각서, 서로 협력하기로 한 각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 한국교회가 시행한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의 시사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도 선교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전쟁 이후, 한국 전쟁 이후 15년 만에 한국 사회는 한국 나라나 교회나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에티오피아가 한국보다 훨씬 더 부유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와 에티오피아 교회와 더불어 협력 사역을 한 최초의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 오늘 한국 선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선교사는 현지 언어를 속히 익혀서 현지어로 설교하였습니다.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현지 언어를 속히 익혀서 현지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박 선교사는 미션 컴파운드에 살지 않고 현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서는 미션 컴파운드에 선교사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 최초의 한인 선교사가 미션 컴파운드 안에 살지 않고 현지인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현지인들과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선교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여의치 않게 떠나게 되는 것 어느 선교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선교적 목회나 삶이 가능하고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박 선교사의 이후에 이어지는 목회와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배들이 보여준 좋은 모범을 기억하며 협력 사역을 실천해야 하며 현지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 사역을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주도형 선교가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현지 교회가 본인들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선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전 아프리카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이고 한국 교회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700년 이상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교회, 지금도 개신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교회는 전 아프리카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에티오피아 교회가 한국 교회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